지난 5일 유력 외신들을 통해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화웨이 반도체 팹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선전시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 3곳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 팹들은 2022년에 착공하여 이미 완공 단계에 있다는 것. 이 3곳의 공장 중 한 곳은 화웨이가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2곳은 각각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과 메모리 반도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데, 이 2곳 역시 화웨이로부터 인력과 자금, 기술을 지원받는다는 것. 이미 미국이 TSMC와 삼성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고 패권 경쟁을 시작하는 지금 다시 가동되고 있는 중국 AI 굴기의 모습도 함께 그려집니다. AI 시대의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역시나 패권 전쟁의 최유력 진영으로 서 있는 중국 AI 전략의 중심엔 화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이미 지난 2019년 트럼프의 블랙리스트 등재 이후 화웨이는 시장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트럼프에 의해 잃어버린 화웨이의 5년, 그로부터 5년의 시간, 서서히 대중의 인식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름이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그 이름에 대해 이야기 나눈 이유는 이미 화웨이가 그 규제의 충격에서 완연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분기 점유율 추이입니다.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완연한 회복에 들어선 이후 작년 4분기 마침내 화웨이는 중국 시장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합니다. 당시의 점유율은 18.1%, 여기에 규제 이후 분쇄한 아너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30%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너가 다시 화웨이에 합병될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서 핵심은 2025년이 된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다시 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화웨이는 이제 하모니 혹은 훅몽이라고 하는 독자 OS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독립 생태계를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상황을 두고 다시 한번 강하게 머리를 때리는 생각은, 2019년에 트럼프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 화웨이는 아마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 반도체 AI 시장 유력 플레이어 중 하나로 이미 성장했을 것이란 확신인데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폰을 좀 많이 판다고 화웨이를 AI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추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2015년이 된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자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의 진격에 나서고 있는 화웨이, 통신, 스마트폰을 넘어 그 다음 진격지는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세계 1위 통신 장비 기업이자 미규제 전 세계 2위의 스마트폰 기업, 그리고 다시 지금은 그 규제를 딛고 내수 1위의 기업으로 회복한 화웨이. 앞서 다시 중국 내 1위 자리를 되찾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비즈니스에 대해 정리했고, 통신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변함없는 일강의 모습. 화웨이가 에릭슨을 제치고 통신장비 시장 1위가 된 것이 지난 2012년, 이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2위가 된 것이 2018년, 그리고 그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회복과 함께 화웨이가 주력한 분야가 바로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화웨이의 전기차 비즈니스는 엄밀히 말해 화웨이가 아닌 세레스라는 중국 로컬 브랜드에 의해 런칭된 아이토라는 전기차를 통해 전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체는 화웨이라는 것. 개발은 물론 판매까지 모두 화웨이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 역시 이 아이토를 화웨이의 브랜드로 인식합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인 요체가 되는 인포테인먼트와 OS, 자율주행 모두 화웨이의 작품이란 것. 그런데 왜 화웨이의 이름을 걸고 직접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화웨이가 이와 같은 스탠스를 취한 것은 미국의 눈총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 되겠죠. 여전히 화웨이는 미국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과 완성차 판매라는 이 전체 사업 중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 리스크를 해칭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점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화웨이의 전기차 도전, 현재까지 중간 성적표가 궁금합니다. 판매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사실상 2022년부터 제대로 된 판매에 들어갔다 보면 좋겠죠. 그러면 2024년까지 단 3년이 있었던 것인데, 2024년 벌써 40만 대 가까운 연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컨셉과 지역 차이 등이 있어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리비안이나 루시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판매량은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 이른바 중국의 신삼두라고 불리는 새 전기차 스타트업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판매고가 달성되고 있는데, 혹시 판매고가 소형차 또 저가형 차량 판매로 만든 판매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화웨이의 경우 다양한 세그멘트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대부분이 중고가 이상의 미드에서 하이엔드 레인지를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모델들 중 특히 최상위 트림인 이 M7과 M9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판매된 38만 대 중 무려 15만 대가 M9에서 나왔죠. 특히나 하이엔드 시장에서 소구가 높은 화웨이의 브랜드 파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읽히죠. 우선 화웨이 스스로 밝힌 2016년의 판매량 목표가 100만 대, 2026년 100만 대 달성이 가능하다면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리그를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위권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화웨이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엣지 디바이스 생태를 가진 기업 중 하나가 되죠. 이 압도적인 뎁스의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태계가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자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려보는데요. 왜 아직도 화웨이인가가 아니라 어쩌면 애초에 화웨이였던 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재밌는 것은 화웨이 스스로도 마치 그들이 중국의 국가대표인 듯 중국의 빈 퍼즐을 채워넣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의 전기차 아이토가 화웨이라는 브랜드가 아닌 세레소로 런칭이 되는 배경을 두고 앞서 미국 제재 리스크에 대한 해칭을 위한 포석으로 설명했었죠. 여기에 더해 이 같은 화웨이의 행보에서 캐치해내야 하는 것은 화웨이가 OS 제공자 혹은 플랫폼 제공자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마치 픽셀을 만드는 구글처럼 서피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말이죠. 과거 동펑소콘으로 불리던 중국의 하위권 기성 내수 완성차 기업을 내세워 아이토를 런칭시킨 것은 화웨이의 목표가 단순한 전기차 판매가 아닌 OS와 플랫폼, 더 나아가 중국의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우선 이 전기차의 요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AI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전기차는 AI 시대 가장 먼저 개화할 메인 디바이스 시장으로, 그 핵심은 주행 데이터의 수집, 전송, 훈련, 배포, 그리고 추론으로 연결되는 이 선순환의 과정이죠.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는 그런 이유로 반드시 일부 영역을 두고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현재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플랫폼의 현황입니다. 특히 중국 내 몇 안두에는 독자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역시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기업 혹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솔루션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 자체 칩이 있는 경우에도 TSMC의 생산을 위탁하는 관계로 잠재적인 대미 리스크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이마저 훈련 영역으로 넘어가면 나름 개별 훈련용 인프라를 구축한 이들마저 대부분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중국 정부의 고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이 전 과정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 그들의 발목을 잡을 대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앞으로 펼쳐질 이 AI 시대 중국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그림이 될 텐데요. 바로 여기서 화웨이의 의미가 도출되죠. 수집, 전송, 훈련, 배포, 추론, 이 전 과정은 기술의 관점에서는 통신과 컴퓨팅 파워,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 통신 인프라 장비에서부터 엣지 디바이스 단의 모뎀, 또 RF 시스템까지 이미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가졌으며, 여기에 더해 하이실리콘을 위시한 반도체 설계 역량 역시 여전히 세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화웨이. 그리고 지난 4년 세레스를 내세워 성공적으로 아이토를 런칭하며 화웨이는 그들이 중국 정부의 고민을 해결해줄 확실한 카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서 화웨이가 달성한 자율주행의 수준은 레벨 3. 여기에 더해 지난 2024년 말 이전까지 중국 시장 자율주행의 최강자로 평가받던 샤오펑과 지웨이를 제치고 화웨이는 자율주행 벤치마크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관주도로 움직이는 이 중국의 경제, 그중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 미 제재로 잃어버린 5년, 하지만 그 5년간 OS 독립을 성공시킨 화웨이. 이제 이들의 목표는 파운드리 독립, 또 그 다음 단계는 반도체 독립이 되겠죠. 탈 구글, 탈 엔비디아, 탈 TSMC. 그래서 대미 리스크의 해칭,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웨이의 세계의 반도체 팹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새 팹의 정체와 그곳에서 화웨이가 준비하고 있는 무기들, 그들이 달성한 기술 수준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 계속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